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짧은 강의 시리즈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정말 연령별, 세대별, 성별, 혹은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조금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가족하면 의무, 책임, 혈연 관계, 법적 관계 이런 좀 무거운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나이가 조금 젊어질수록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족의 특성의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없으면 뭔가를 못하는 그런 약간 한 사람이 뭔가 강자고 또 다른 사람이 약자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겨줘야 하는 그런 의존성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순화된 단어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혹은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다 의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의 특성은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호 보완적, reciproc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완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긍정적인 뭔가 좋은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한 사람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가는, 제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상호 보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군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잔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로 간다면 사실은 이제 때리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혹은 때리는 아빠. 우리는 당연히 알죠.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있죠. 맞는 아내나 맞는 아이가 있겠죠. 이런 것도 reciprocal,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상호 보완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이끌어가면 그것을 잘 따라가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적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적정 리더십에 잘 맞춰주는 그런 짝도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부 간에만 나타나는 그런 상호 보완성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상호 보완성은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패턴화가 돼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패턴화가 돼서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패턴화돼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딱 이렇게 고정화가 되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미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미워하고 아이는 또 그 분노를 또 자기 어떤 형제 자매에게 풀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에게 풀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피드백이 오갈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는 또 엄마한테 또 혼나거나 집안에서 어떤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역할이 정해지고 고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특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족은 하나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쉬운 예는 바로 시스템 에어컨이죠. 여러분들 시스템 에어컨을 쓰고 계신가요? 모든 에어컨은 다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어떤 센서가 있어서 외부 공기를 센스를 해서 지금 너무 덥다. 그러면 이 더운 공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찬바람을 막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찬바람 때문에 공기가 낮춰졌다. 그러면 그 센서가 딱 감지를 하고 찬바람을 좀 덜 내보내게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하고의 계속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각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전형적으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족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막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체계가 이제 유지되는 것. 그것을 이제 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아빠, 엄마, 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안에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빨리 발견을 해서 이게 혹시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 상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외부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어떻게 발전하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가족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했을 때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체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